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미국 주식이 어쩌면 또 이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워런 버핏이 이제 또 S&P 지수에 대한 부분, 이 500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량 매도를 이제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로 증시 하락의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닌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한번 흐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오늘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게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뉴스죠.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그 S&P 지수죠. 그래서 ETF 관련해 가지고 엑시트 했다. 그래서 모든 걸 이제 다 팔아버렸다고 해서 4분기에 이제 팔아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왜 많은 개인 투자들에게 정말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느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사고 파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가지는 의미가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워런 버핏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봐야 돼요. 과거에 이제 2013년도죠. 이제 버핏이 2013년도에 미리 작성한 유언장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이제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아내를 위한 조언이 담겨 있었고요. 그 당시에 뭐다? 그 당시에 내가 죽으면요. 전 재산의 90%를 S&P 500을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에 나머지 10%는 채권에 투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다? 버핏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제 이 S&P 500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거를 전량 매도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S&P 지수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은 개인 투자들에게는 정말 이 공포감이라든지 리스크로 작용한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게 또 악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 워런 버핏의 이런 이 매도 포지션은 과거부터도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이제 20년도가 아니에요. 2024년도 초창기쯤부터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버핏의 지금 현금 보유량이 470조고요. 이 470조에서 34년 만에 최다의 이제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내가 이렇게 현금을 많이 쌓아두는 이유는 사실 증시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매수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밝혔던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당시에도 이제 버핏이 증시에 대한 고평가를 이야기했지만 S&P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다? 당시에도 이제 버핏이 이제 고평가를 이야기하고 나서도 이제 증시는 상방 흐름을 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뭐 이게 얼마 안 올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뭐다? 이제 뭐 살 게 없어요 하고 난 다음에도 흐름을 봤을 때는 상방 흐름을 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실 버핏 같은 경우는 이 증시에 대한 고평가를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느냐라고 하면은 2020년도부터입니다.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 버핏 지수가 역대 최대라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 사실 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고평가다 하면서 전 세계 증시에 대한 고평가를 이야기했던 게 버핏 지수를 통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버핏 지수가 뭐냐를 잠시만 좀 본다라고 하면은 버핏 지수는 한 국가의 시가총액을 명목 국내 총생산 GDP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고요. 통상 이제 80% 아래에서 밑돌기 시작하면요. 이게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100%를 초과하면은 고평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2020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이 180%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 버핏 지수가 거의 200% 가까이 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평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버핏은 지속적으로 고평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발언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020년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2020년도 이후에 이제 워런 버핏이 고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S&P 지수 몇 배? 두 배가 올랐대요, 두 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버핏의 전량 매도는 사실상의 뭐다? 아무리 고평가라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지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선 지켜보던 상황이었고
두 배나 오른 시점은 사실 정말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가야 할 때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망가야 될 때를 판단하고 그 도망가야 될 때가 지금 두 배 오른 이 시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좀 취했다라 보는 게 좋고, 사실 뭐 이런 매도 흐름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인 뭐 악재로 반영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워런 버핏의 고평가 논란 이후, 고평가다 이야기한 이후에도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금 매도 포지션이 분명한 거는 이게 하락의 시그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고, 특히나 이게 무조건적으로 또 이제 뭐 매도를 했다 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리스크를 가지고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매도와 함께 또 결국엔 뭐예요? 보면 알겠지만 워런 버핏도 결국에 주워 담은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산 주식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S&P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매도 포지션이었지만, 보다시피 이제 컨셀레이션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와인이라든지 맥주 관련돼 있는 브랜드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 엑스트라, 그래서 모델로 뭐 이런 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지분도 확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리사인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지분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옥시덴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분도 꾸준하게 사실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분을 매도하면서 내가 보유했던 걸 전체적으로 팔아넘기고 이 현금화를 무족정 시킨다기보다는 어쨌든지 매수할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적인 고평가 논란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온 게 이 전체 매도를 하면서도 뭐 했다? 애플 주식에 대한 매도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애플 역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고평가 논란이 계속해서 나왔던 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애플의 주식도 말도 안 되는 고평가다, 이거 폭락한다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들에게 이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던 게 뭐다? 이 워런 버핏이 애플을 지속적으로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건 역시도 과거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 애플에 대한 매도를 멈췄다는 게 사실 지금 과연 이 애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자 어찌됐든 이제 시장이 안 좋을 거다 고평가라 생각을 하면서 S&P 지수를 그 S&P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엑시트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 종목은 또 이제 지분 늘리는 격도 또 지분을 늘렸어요. 그래서 애플에 대한 부분도 지분을 이제 확대하진 않았지만 멈췄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개별주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 상승을 또 기대해 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애플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팔아 넘기다가 왜 갑자기 애플의 매도를 멈췄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사실 비중 확대가 아니라 매도를 멈췄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관망의 시선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더니 왜 지금 버핏이라는 인물이 애플을 관망해야 되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또 이제 발표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최근에 이제 팀쿡의 이제 SNS에 올라온 게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멤버 더 패밀리 가족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2월 19일에 이것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2월 19일에 어떤 새로운 이 발표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나와주니까 사실 뭐 하고 있다? 워런 버핏도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지켜보자. 2월 19일에 그래 너희 뭐 발표하는지 보고 너희의 이 발표 내용과 발표하는 걸 보고 향후 다시 매도를 할지 아니면 다시 비중을 추가할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겠다가 그런 입장인 게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썸네일에도 이제 제가 적었을 건데 AI와 로봇 관련돼 있어서는 털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마 2월 19일에 이런 이 애플의 발표가 AI 관련돼 있는 로봇 관련돼 있는 발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AI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 공포감, 부담감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느끼긴 하지만 굉장히 미래에 있어서 또 긍정적으로 본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이제 A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진 시선은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뭐 때문이었느냐? 자, 보면은
AI가 원자폭탄처럼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AI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상을 바꾼다는 것 자체만 본다 하더라도 워런 버핏은 지금 뭐 하고 있다? 굉장히 AI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세상 모든 것을 변화시킨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이 유망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불안해하는 건 뭐다? AI의 급격한 성장이 우리들 알다시피 향후 인류의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원자폭탄이라든지 다이너마이트라든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최초에 생길 때는 인류를 위해서였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었잖아요. 사람을 대량 학살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지 AI에 대한 기술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워렌 버핏은 뭐다?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과거부터 봤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워렌 버핏의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도 본다라고 하면은 32%가 AI 관련주라고 이야기할 만큼 AI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애플에 대한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애플이 지금 뭐 하고 있다. AI 기술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이 기업들보다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뒤처진다라고 많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도 뭐 했냐고 하면은 애플이 신기술 AI 관련된 기술을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걸 까놓고 보니까 뭐였다. 애플의 AI 기술을 봤을 때 마땅히 진짜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기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버핏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바라보는 미래가 AI에 대한 이런 유망한 이런 성장성인데 애플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 애플에 대한 지분을 매도했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또 뭐까지 나오기 시작한다. 최근에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AI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애플과 이제 AI 경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하겠다. 뭐 그 다음에 AI 로봇으로 새로운 할로 모색하겠다. 뭐 이런 모멘텀의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워렌 버핏은 뭐다? 2월 19일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월 19일에 이런 AI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특히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가 2월 달이었나요? 1월 달에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AI 관련돼 있는 부분, 로봇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자를 엄청나게 대거 영입하고 있는 것들이 뉴스로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거와 다른,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애플이 AI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뒤쳐졌다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또 애플이 어쨌든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월 19일은 보고 결정하겠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말 애플이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또 새로운 모멘텀 반사익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 워렌 버핏이 다시 애플을 지분을 확대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와 함께 AI 로봇 관련되는 섹터들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랠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미국 증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버핏이 무조건적으로 S&P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략 매도를 했다 해서 이거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향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공포감이 조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AI라든지 로봇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